비행기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탕 너무 잘. 저 남조선 봐라 저거, 남조선 봐라 저거. 저 비행기를 맨날 전쟁에서 간다. 안녕하십니까. 코리안 드림크룹 팟캐스트 멤버이자 오늘의 한국인 멤버인 이수민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And hello everyone, I'm today's foreign correspondent, Titi. Nice to meet you. 오, 티티 혹시 북한에 방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Of course not. 당연히 안 됐죠. 제가 왜 물어봤냐면 저희 오늘 팟캐스트 촬영하시는 분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이셔서 여쭤를 봤는데 이렇다시피 저희가 북한에 방문한 적도 없고 북한의 관광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희를 위해서 개성에서 이현희 연사님이 게스트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개성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사를 온 이현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혹시 연사님 최근에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적 있으실까요? 1박 2일이요? 아닙니다. 1박 2일이라는 KBS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지역 시장을 방문하다가 바가지 문제가 한번 대두된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네. 그래서 혹시 북한에도 바가지가 있는지가 궁금해서. 북한의 관광 산업하게 되면 북한도 이제 조선 금컵 여행사라던가 조선 이제 여행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관광 통역 안내로 이제 활동하던 분들이 제 친한 지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들, 특히나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기지만큼이나 누구도 이제 마음대로 들락날락거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팔고 있는 그런 물건들은 귀하게만 보고 비싸도 괜찮아라는 이런 이제 어찌 보면 그릇된 그런 편견 때문에 자기의 가치보다는 좀 더 훨씬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라는 데 가치를 두고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엄청 궁금해요. 그 한국에서 만약에 그 한국 사람들은 그냥 사적인 것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거. 네. 그래 북한도 사람들이 그냥 가고 싶은 데 있나요? 그냥 여름 아니면 여름에 이렇게 계절마다 가고 싶은 데 있어요? 계절마다 가는 여행지. 네. 그런 거. 북한은 사실 거주지, 이동, 여행, 언론의 자유가 좀 많이 없는 곳입니다. 국가가 규제를 해놓은 곳에만 갈 수 있고 심지어 가는 것도 모범생이어야만 되지 예쁜 걸 보고 또 이제 예쁜 걸 내가 체험을 하고 싶어하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공부를 아주 이제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령이나 당이나 이런 데 좀 충성을 다하고 이런 사람들 우리 그렇잖아요. 파사한다 라고 하듯이 어떤 이제 여행지 이런 데도 아무도 가지 못하지만 너희들은 가거라. 뭐 이러는 게 있어요. 예. 놀랍지요,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네. 제가 항공 쪽이 진로가 희망이거든요. 역시 뭔가 다르다 했습니다. 이 미끈한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북한에 하나뿐이 항공사잖아요. 고려항공. 살짝 그 호기심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알려진 게 적다 보니까 고려항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나 혹은 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만약에 일반 사람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면 그 한국처럼 이제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스팔트 길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북한은. 근데 비행기? 일반인들은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비행기는 제가 타면 안 되는 건 줄 알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 엄마도 인생을 진짜 이제 5, 60년씩 사셨으면서도 비행기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고, 그건 진짜 특별한 사람들만 타는 건 줄 알았어요. 사실 북한은 이제 고려 항공이라 하게 되면 그 순환 비행장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비행장 여긴 뭐라 그러죠? 공항이라 그러는구나. 사실 비행장도 비행장 따로 있고 비행장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죠. 터미널이랑 이제 편의시설을 있는 복합 건물체를 공항이라고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너 그거 알아들었어요? 네. 북한은 그냥 이제 공항이라기보다는 비행장으로 많이 통해요. 예. 근데 고려항공이라는 건 자체로 이제 그야말로 이제 고려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삼국 시대를 통합했던 최대 규모의 국가였고, 이건 1955년도, 그러니까 전쟁이 한 2, 3년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 20대도 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아니, 그 항공사의 그 비행기가 전체 통틀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많아요? 네, 좀 예를 들어 항공사만 해도 이제 FSC하고 LCC라고 나뉘는데 FSC는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제 모든 항공 비용에 모든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대한항공, 델타항공, 이제 뭐 에미레이트 항공사 이런 항공사들이 FSC고 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FSC 항공사보다 저렴한 비용에 대신 서비스도 조금 덜 받는 그런 이제 에어부산, 진에어, TA 항공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국에 있는 FSC, LCC 항공사만 해도 거의 20곳 가까이 되고 상당하네요. 네, 이런 항공사 각자 가지고 있는 비행 기종만 해도 꽤 많아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다면 북한에 솔직히 한개 국가의 규모에서 하나의 항공사만 가지고 있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TTC? 근데 솔직히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사람들은 국내 여행은 솔직히 기차 더 편하지 않을까요? 비행기보다? 사람들은 그냥 다른 거 더 편하고 더 선호하니까 그래서 굳이 왜 20개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곳이 여수라서 여수를 예를 드는데 서울에서 여수를 가는데 KTX로 되게 3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비행기를 타면 일단 1시간 혹은 1시간보다 더 짧게 걸리고 조금 많이 편리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기차가 쓰지 않는 관광지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이게 관광지를 통하는 기차들도 많이 가지 않는 것도 있고 많이 가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비행기가 더 편리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공항들도 많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제가 그 미국에서 왔으니까 네네. 우리 탕 너무 넓어서 왜 우리 국내 여행 그 항공사 필요한지 이해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탕 너무 땅이 너무 작은데 항공사는 너무 많고. 네, 왜 그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북한에서의 한 개 국가의 규모에서 하나의 항공사밖에 없는데 그것도 뭐 별로 불편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제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그렇게 보면 또 굉장한 또 에너지 전략이라던가 이 전략 정신이 강한 북한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개성에서 자라다 보니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뜨고 그다음에 착륙하고 이륙하고 굉장히 많이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그걸 하냐면 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지금 하면서 이제 막 미제와 이제 남조선 괴뢰는 뭐 협동 군사 연습을 진행하였다면서 미국이 뭐 F 얼마 뭐 하면서 이런 것들이 뜬대요 맨날. 그래서 진짜 은빛 날개가 보이고 야 저 남조선 봐라 저거 남조선 봐라 저거 저 비행기를 맨날 전쟁에 쓰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저는 이게 진짜 이 수많은 여객기였고 수많은 여행객들을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세계의 수많은 항공사들을 다니고 있던 여객기였구나 이걸 아는 순간에 야 내가 25년 동안 이거 뭘 배운 거지 뭘 보고 뭐에 세뇌당한 거지 이런 충격에 좀 빠졌던 그 이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다른 챕터로 넘어가자면은 네네. 그 요즘에 좀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아직 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네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수학여행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맞아요. 북한으로 말하게 되면 조선소년단 국제야영과 야영소에 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사실 북한에서는 수학여행의 개념이 그렇게 이제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조국의 후비대라고 하거든요. 미래 후비대. 후비대라는 말 그대로 뒤후자예요. 미래를 책임지고 나가야 될 이런 미래 세대를 육성시키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9살부터 14살까지예요. 이 사람들을 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전국에 300만이 있어요. 그리고 300만 소년단 그리고 500만 청년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년동맹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왔는데 그 소년단원들 때만 갈 수 있는 게 바로 소년단 야영이라고 해서 수학여행과 비슷한 거예요. 여름씩 가요. 그래서 송도원 국제 소년단 야영소라고 하게 되면 북한의 강원도 원산에 가게 되면 금강산 그 지역을 이렇게 돌고 이러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로 그런 모범생들. 우리는 이제 이러는 게 있어요.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 막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준비 되게 웃기죠. 사실. 웃겨요. 사정없이 웃겨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저는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이제 막 소년단기 옆에 맹세합니다 막 웃기죠 되게. 귀여워. 귀여워요? 그런데 이제 막 우리는 나 어린 소년들이 돼 막 이러면서 소년근이 되라고 해요. 그거를.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이라는 걸 가요. 그 배움의 천리길이 뭐냐면 우상화 교육 사업의 시작인 거예요. 김정은이의 할아버지, 우리의 어버이잖아요. 그 어버이의 업적을 우리는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12살의 어린 나이에 배움의 천리길을 걸으셨대요. 평양에서부터 이제 팔도구라는 곳이 바로 동북 삼성의 길림성 안에 있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배움의 천리길 노정은 하면서 팔도구 보평 월탄리 오가산 화평 흑수지국 해가지고 평양까지 나오는 거예요. 김영직이라고 하는 김정은이의 증조 할아버지를 따라가서 할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따라갔어요. 그 갔다가 중국어만 막 배우다가 조선혁명을 하고 일제에게 짓밟힌 나라를 되찾으려면 우리나라부터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움의 천리길을 걸어 나오는데 12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야 조그만 게 이제 생각하면 진짜 조그만 게 빨리도 걸어갔다요 막 이러는데 진짜 그때부터 이제 걸어 나온 여정들을 갖다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몽땅 다 우리 여기서 여행 뭘로 가죠? 네 바퀴가 없으면 안 가잖아요. 북한은 무조건 신발을 타고 다닙니다. 신발 타고 다닌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신발 신고 거기서 또 걸어와야 돼요. 천리길을. 네. 그래서 이제 천리길을 걷는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또 식량이 넉넉했겠어요? 아니면 잠잘 그런 우리나라처럼 숙박업이 이제 발달이 됐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렇게 자다가 야영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자고 그다음에 또 새벽부터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하루 100리씩. 이 조그만 애들이 왔다가 배우고선 그다음에 광복의 천리길을 또 나가요. 14살 때 나가는데 조국을 독립하지 않고서 다시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굳은 맹세를 안고 그다음에 탁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이제 팔도까지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길림 육문중학교라는 데를 입학을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역사를 하는 건데 어찌 보게 되면 그런 사상적 부분만 빼게 되면 신체적 단련과 우리 지리적 특성에 이제 알아가는 과정 이거만 보게 되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땐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떻습니까? 이거 가려면 갈수록 아니 제가 지금 상상해도 그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귀엽다고 계속 귀엽다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요? 왜냐 그 젊은 날부터 제가 그 날 뭐 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했는 것 같은데. 아니면 TTC 저 대단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냥 그 우리 작은 남산도 등산할 때 엄청 심호. 그리고 그때도 한국 사람 애들이 그냥 이렇게 5살 너무 열심히 왜 이렇게 힘이 있다. 그렇죠. 우리 그거 DNA인가요? 대표적인 건 열심이죠. DNA인 것만으로. 어때요, 수빈 씨?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걱정됐던 게 만약에 몸이 안 좋아져서 낙오되는 애들이나 열병 같은 거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애들 의료적 뒷받침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했어요. 거기에도 이제 그 대요 안에 그 낙오자라고 해야지 그건. 네, 북한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지덕체를 겸비한 훌륭한 나라의 인재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너무 혁명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낙오자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가다가 사람은 불의의 정황이 또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응급조치대가 뒤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러한 부분에서는 생명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까 또. 우리 또 미국에서 이런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조금 비슷하긴 한데 우리도 그때 요즘에 그로 안 됐지만 제가 젊었을 때 너 아파도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강제성이잖아. 자본주의에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그래 90대 그래 그때 우리 많이 신경 안 썼어요. 요즘에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저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 걸스카우트를 했었는데 저희 한국 걸스카우트는 그런 건 없었고
좀 그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분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돼. 그러려면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한번 경험해봐 하고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눈을 가린다던가 아니면 이제 휠체어를 끌어준다던가 그런 걸 했었는데 잠시만요. 도시 안에서 했어요? 학교 안에서 아 그거 게스카도 아니고. 산을 가야 돼. 정글에서 했구나. 산을 올라가야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요거 소남조선이 요거 연약하다 아닙니까? 너무 연약하죠? 네, 선생님 그냥 낚시 뭐 불고기 잡으라 해도 손으로 그런 같은 거. 손으로 물고기요? 그러니까요. 우리 어떻게? 난 앞으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정글 투어를 하고 싶어요 제가. TT 난 파트너. 나 이제 안 해. 해야 돼. 그리고 수민이 끌고 가자고. 오케이. 같이 저 가요. 하루 만에 나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혹시 안 하고 싶은 애, 처음부터 안 하고 싶은 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머나 안 하고 싶은 게 어딨어요? 아. 전당, 전군, 전국, 전민이 아주 이래 불붙는 사업인데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선택권은 없어요. 그럼요. 자, 우리 그래서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적 여지와 자기 마음대로의 자율적 참여라고 하지만 북한의 조선소년단이라는 거는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도 무조건 당의 유일세상책의 10대 원칙이라는 거, 우리 그 하나님의 뭐 10계명 하는 것처럼 다 나와요. 우리 조선소년단에 입단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와 권리가 있고 여기에는 단 한마디의 저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흔히 보통 이제 자신의 권리부터 찾잖아요. 여기는 의무가 10가지, 권리가 딱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무조건성, 강제성을 띈다. 우리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 네. 조금 부끄럽긴 한데 혹시 그렇게 수학여행 같은 거에 있어서 커플 많이 생기나요? 생길 것 같아요, 안 생길? 허허허. 힘드니까 많이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것 같은? 말할까 말까 이것도. 북한이 안 할 것 같죠? 지금처럼 이제 어린 아이들 속에서도 이제 남녀 문제 같은 거, 연애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거 빠질 수 없는 거지. 청춘의 스타트가 시작되는 10대의 중후반 때 우리가 그런 게 없으면 피가 끓지 않죠. 수학여행 가가지고 왜 없겠습니까? 남녀가 존재하는 곳에선 다 우리가 이제 세계관이 트고 정립이 되고 배우고 나누고 이러는 사회에서는 그 어린 시절부터도 남다른 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연애가 가능하답니다. 몇 살부터 연애했어요? 저요? 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TT. 저도 노커맨 하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저 중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네. 왜 웃어요? 아니 그냥 미국 조금 더 빨라. 미국도 빨라. 역시 아메리카. 저는 어려서부터 아메리칸을 되게 많이 동경했습니다. 네. 그럼 북한은 주로 몇 살 때부터 연애를? 몇 살이라고는 딱히 찝어서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나라도 원래 막 그 소양강 처녀라는 노래를 보게 되면 18달기같이 어린 내 순정 막 이런 노래가 있잖아. 네네. 18은 그야말로 모든 것의 스타트예요. 생물학적으로도 18살까지면요 모든 성장과 자기 기능이 완벽하게 꽉 들어차는 시기, 거기서 더는 이제 그때부터는 정립이 들어가야 된다는 시기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18살 딱 됐는데 북한에서도 그렇단 말이죠. 18살에는요 금값이에요. 금값. 그다음에 20살 때부터는 이제부터는 이제 필 시기가 아니라 이제 오그라드는 시기인 거지. 우리나라하고 좀 이제 가치를 매기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은값으로 떨어지고 또 이제 22살 때 돈값으로 떨어졌다가 한 24, 5살 되니까 이제 파철값이라 그래요. 네, 파철. 그냥 일반 고철. 고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성격이 한성격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제가 이제 26살에 이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너는 나이도 꽉 찼어. 성질도 더러워. 너는 지금 껌값도 안 된다고. 누가 데려가겠니 너를. 그래서 아버지 왜요? 저처럼 이렇게 키도 크지. 그래도 북한 여자들 중에서는 이것저것 대학도 다녔지. 내가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일도 하고 있지. 꿈도 아주 이따만큼 크지 아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 같은 분 시집 가게 되면 3일도 시집살이 못하고 쫓겨난다고.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하고 선볼 준비하라고. 몸과 마음도 단정히 하래요. 단정히 해요 우리. 그래서 차분하게 이렇게 앉아 있으라는 건데 제가 절대 못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말입니다. 시집을 가서
시집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3일 만에 그 시집을 들어서 저기 내쫓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자, 근데 개꿈도 이루어진다. 이런 나라에 온 거 봐요. 한국이 그런 나라 아닙니까? 아, 내가 그런 꿈이라도 꾸길 잘했구나. 대단하세요. 어떠세요? 되게 신기해요. 아, 신기해요. 네. 나라에 미래는 없다. 이런 혁명적인 문구는 원래 북한에 있었는데 북한에 못 들어봤어요 이거. 그다음에 오늘의 주요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뉴스가. 이거는 대통령 돼야지.